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페트로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사실 좀 용어가 낯설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 네네, 우리가 원유나 천연가스를 거래할 때 주로 달러를 사용합니다. 네. 물론 거의 모든 무역 거래가 달러로 하긴 하는데 원유와 천연가스는 사실 거의 90% 이상을 달러로만 하거든요. 네. 다른 물품들은 상황에 따라서 교역국들끼리 합의만 있으면 뭐 우리로 치면 원화로 하기도 하고 중국과 거래할 때는 위안화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키로 한 걸 보통 이제 페트로달러 또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이 페트로달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 이 페트로달러의 균열 조짐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 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페트로달러라는 게 결국 이제 원화 결제를 달러로 한다는 건데, 네네. 좀 중동이 이제 주요 산유국이었으니까요. 중동하고 네네. 미국이 합의해서 이런 게 생겨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사우디하고 미국이 한 것인데요. 1971년도 8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포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세계 패권국주의에 미국이 오르면서 사실상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는 한없이 늘어나는데 달러를 발행한 만큼 금을 보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요만큼 달러를 발행할 수 없으니 경제는 사실상 더 안 돌아가게 되고요. 경제 규모도 안 커지죠. 결국 미국이 이 근본위제를 포기하게 돼버린 건데요. 문제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달러하고 근본위제를 포기한 이후에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달러의 위상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미국의 달러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때 미국이 생각해낸 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원유는 전 세계 에너지원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달러로만 해야 한다면 금으로 바꿔주지 않더라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달러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에 찾아가서 이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미국의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달러 결제에 합의를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네. 당시에 이제 미국이 사우디에 중동 맹주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거든요. 이 두 나라의 합의가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출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우디가 최근 중국과의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균열 또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의 추락,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배경은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중국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만 해도 사우디에서 미국이 사가는 원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미국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중국이 크게 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우디에게 큰 손님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됐다는 얘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최근 20년간 어마어마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25%를 중국이 현재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1990년대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에 200만 배럴까지 수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사우디에서 연말 기준으로 하루에 50만 배럴밖에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에 176만 배럴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미국보다 뭐 거의 4배가량을 하루에 사우디에서 수입을 하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지금 중국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미국이 하루아침에 네. 이렇게 원유 사용량을 줄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네. 이게 셰일가스 때문입니까? 셰일 오일?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규모가 뭐 4분의 1로 줄어들지 않았다면 하루에 200만 배럴 수입하던 걸 50만 배럴로 줄일 리는 없죠. 사우디에서의 원유 수입이 30년 만에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왜 미국은 갑자기 이렇게 사우디에서 수입을 덜 할까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 오일, 셰일 가스에 따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의 그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디와의 이 페트로달러 합의할 당시 미국은 석유를 해외에서 사오는 수입국이었거든요. 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이 미국이 커가는 경제에 석유의 소비량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게 2008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이른바 셰일가스하고 셰일오일 혁명 이렇게 부르는 것들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발견되면서 미국의 산유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 2008년 미국의 석유 수입량은 미국 내 전체 석유 공급의 60%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이게 2019년도에 3%까지, 그러니까 석유 수입량이요. 예. 3%까지 뚝 떨어집니다. 미국은 1970년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석유 수출 금지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쓸 것도 없는데 밖에다 내다 팔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석유를 밖으로 팔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서 물가도 흔들리고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 방안으로 사실은 이 석유 수출 금지법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마저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은 폐기해버리고 남아도는 석유를 밖으로 수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가 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동의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인 셈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정책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죠. 중동의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이 떨어졌다,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네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와 중국이 일부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사람들이 원유 결제를 달러로 사용하는 건 사실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도 있지만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이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와 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위안화도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과거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달러보다는 못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나라 간 위안화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구나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당연히 달러를 사용할 테니 단순히 사우디와 중국이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한다 하더라도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페트로달러 합의 때 미국이 사우디의 지위, 그러니까 중동의 맹주 자리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사우디가 중국과 위안화 결제 얘기를 꺼내는 건 미국이 이미 사우디를 이른바 패싱하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예. 시쳇말로 사우디가 좀 미국에 삐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로달러를 합의할 당시 미국의 상황하고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이 예전만큼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보다 강하게 사우디를 옹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을 지지하지 않았고요. 예.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사우디 입장에선 이란은 중동의 맹주 자리를 위협하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갑자기 철수하는 것도 사우디 입장에선 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했었지만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뉴스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달러 안 쓰고 위안화 써버린다. 이런 약간의 으름장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엄포로 끝날지 실제 실현이 될지 미국의 네.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 소식 계속 들려왔었잖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 그렇습니다. 전쟁 때문에요. 근데 유럽으로 나가는 천연가스와 석유 결제를 루블화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은 달러의 위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일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언론에서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다 이런 해석도 내리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막 나가는 건지 러시아의 배짱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요즘 푸틴의 행보를 보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삼 러시아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석유 생산 빅3 국가에 해당이 되고요. 예. 천연가스는 세계 2위의 생산국이고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절반을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산유국이니 러시아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니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 상황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러시아산의 천연가스하고 원유를 수입 금지하자라는 말은 나왔지만 또 바로 행동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달리 다른 데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수요를 가져올 대안이 딱히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러시아가 루블화로 지급했다는 배짱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루블화는 가치가 막 폭락하고 있고 네. 가지고 있어도 지급하는 것도 애매하고 받아놓으면 그것도 더 애매한 상황이어서 유럽 국가들은 루블화 결제를 결코 원하지는 않을 텐데요. 사실 유럽 국가들에게 루블화 결제를 러시아가 얘기하는 건 자신들에 대한 경제 제재에 반발하는 걸로 봐야 하거든요.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위안화 결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러시아가 중국과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고요. 이 중 일부를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건 앞서 이제 사우디와 중국 간 위안화 결제 얘기하는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예. 지금 중국이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최대 세계 수입국이고요. 예. 중국은 이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에너지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러시아는 든든한 소비처가 필요한데 유럽하고는 지금 약간 틀어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굉장한 동맹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국가를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레닌의 마르크스주의로 뭉쳤다면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러시아는 중국으로 이미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놨는데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이름이 시베리아의 힘입니다. 그게 에너지 패권 다툼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중간에 또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네. 이 에너지 패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탈탄소 정책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석유의 의존도가 좀 떨어질 테고 다양한 에너지원들에 대한 싸움이 벌어질 텐데 우리나라도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없지만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는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자동차와 배터리 기술이 좋기 때문에 미래를 보다 크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다가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걱정되는 게 많네요. 네. 경제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